요즘 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 1,300여 명을 7년간 조사했는데요. 장이 보내는 경고를 제때 알아채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무려 73%였습니다. 장은 입이 없어도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신호 읽는 법을 알아보죠. 오늘은 조금 쑥스럽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방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민망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주제를 다룰 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횟수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그건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12가지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귀의 정체부터 둘째,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 그리고 셋째, 생활 습관까지 살펴볼 거고요. 넷째, 간 건강과의 연결고리와 다섯째, 변비 문제, 여섯째, 대장암의 경고 신호도 중요합니다. 일곱째, 유익균 기르는 법부터 여덟째, 올바른 식사법과 아홉째, 장 마사지법도 알려드릴게요. 열째, 방귀 냄새로 보는 건강 신호와 11번째, 드시는 약의 영양까지 꼼꼼히 챙길 거고요. 마지막 12번째,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75분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장 건강 습관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방귀는 도대체 왜,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뱃속에서 가스가 만들어진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과정을 알면 몸이 더 잘 이해되죠. 방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식사할 때 삼키는 공기예요. 밥을 빨리 먹거나 잘 씹지 않고 삼키는 분들, 식사 중에 대화가 많은 분들은 공기를 더 많이 삼키죠. 이 공기는 일부는 트림으로 나오지만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가 결국 방귀가 됩니다. 두 번째 경로가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인데요. 장 속에는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100조 마리나 되죠.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장내 세균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균들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분해할 때 수소, 메탄 같은 가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스들이 모이고 모여서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방귀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게 건강 신호일까요?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14번에서 23번 방귀를 낍니다. 너무 많다고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며 이 정도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식사 속도가 빠르거나 음식을 덜 씹고 삼키는 분들 계시죠. 식사 도중에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공기는 트림으로 배출되거나 장으로 내려가 결국 방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경로가 진짜 중요해요. 바로 장내 세균이 가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 속에는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무려 100조 말이나 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장내 세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균들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수소나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가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방귀입니다. 그런데 왜 방귀가 건강의 신호일까요? 궁금하시죠?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4번에서 23번 정도 방귀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놀라셨나요? 사실 대부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횟수가 지나치게 잦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음식을 먹고 불편하다면 글루텐 불내증이나 유당 불내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갑자기 방귀가 잦아지거나 냄새가 고약해지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며 통증까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살 장기영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방귀가 너무 잦아지고 배가 자꾸 부풀어 올라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신 음식 탓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니 소화력도 함께 낮아져 장애가스가 더 많이 찼던 것이죠. 이처럼 방귀는 단순히 뱃속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 설명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을 명확히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방귀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니까요. 보통 하루에 14번에서 23번 정도 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갑자기 패턴이 변하거나 냄새와 배 상태가 이상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니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방귀를 만드는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가스를 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단 속에 방귀를 특히 유발하는 범인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왜 가스가 많은 날과 적은 날이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 음식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드시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진 음식, 그리고 탕 요리를 드신 후 방귀가 잦아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방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장에 오래 머물수록 장내 세균이 이를 발효시키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지방 분해 과정에서 황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고약한 방귀 냄새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과 탄산음료입니다. 요즘 건강 생각해서 과일 많이 드시죠?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당이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 가스를 만듭니다. 설탕이 듬뿍 든 음식 역시 가스를 만드는 세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가스를 늘리죠. 탄산음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탄산은 말 그대로 가스를 직접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콩류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잠깐, 이 음식들은 정말 건강한 식품들이에요. 오해는 금물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강낭콩,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식품에는 나피노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은 이걸 분해할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면 장내 세균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발효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며 가스가 잔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건강한 음식들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적당량을 드시거나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 방식을 살짝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글루텐과 유당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과자를 드신 뒤에 유독가스가 심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만 먹으면 배가 불편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 글루텐 불내증이나 유당 불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런 소화 관련 불내증이 생각보다 꽤 흔하게 나타난답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런 불내증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흔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세요. 가스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소화기관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과식하면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이 대장으로 넘어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됩니다. 특히 저녁에 과식하면 잠자는 동안 가스가 계속 생겨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행히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콩이나 채소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장내 세균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이미 발효로 분해된 식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품은 오히려 가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 중 무엇이 가스를 유발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하나씩만 줄여봐도 몸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 다를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생활 습관과 방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하루 중 오래 앉아 계시나요? 요즘은 텔레비전 앞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소파에 오래 머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방귀와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들이 가스 축적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장은 스스로 물결치듯 움직이며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는 연동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연동 운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죠.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 세균이 더 많이 발효시키니 가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장 내용물도 정체되면 발효가 훨씬 심해집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흥분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꼬이게 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려 가스 생성을 부추기기도 하죠.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인 중장년층이 유해균 비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빨리 드시거나 대화를 많이 하며 식사하시나요?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는 습관은 공기를 과도하게 마시게 만들어 가스를 유발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음식물이 역류하고 소화를 늦춰 가스를 더 많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변비가 문제예요.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세균들이 계속 분해하고 발효하죠. 가스는 배출되지 못하고 배는 빵빵해지며
독소로 인해 온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도 제멋대로 불규칙해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장내 세균의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주범이죠.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가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장내 유해균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빨리 드시거나 대화를 너무 많이 하거나 국에 밥을 말아 급하게 드시는 습관은 공기를 과하게 마시게 합니다. 또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도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음식물이 역류하기 쉽고 소화도 느려져서 가스만 계속 쌓이게 되죠. 네 번째는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세균들이 계속 분해와 발효를 합니다. 가스는 계속 나오는데 배출은 안 되니 배가 빵빵하게 부풀 수밖에요. 심지어 대변의 독소가 몸에 다시 흡수되어 전신 피로감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장 건강을 위해 이런 습관들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첫째, 하루 30분은 꼭 움직이세요. 가벼운 걷기가 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하루 19분만 걸어도 장 운동이 훨씬 활발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는 말을 줄이고 한 입당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을 잘게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장내 가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이상 챙겨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충분한 수분은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막고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바닥으로 배꼽 주변을 원 그리듯 문지르면 가스 배출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방귀의 정체부터 건강을 챙기는 생활 습관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장은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는 방식에 아주 민감하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습관만 잘 조절하셔도 속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죠. 방귀와 간 건강의 연결고리,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징후를 알려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방귀가 갑자기 변했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보셨나요? 간과 방귀는 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간 질환 환자의 68%가 소화 불량과 가스를 겪습니다. 간은 담즙을 만드는 중요한 공장인데 이 담즙이 지방 분해의 핵심이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줄고 지방 소화가 잘 안 되어 가스가 늘어납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대장으로 가면 장내 세균이 이를 발효시켜 가스가 차죠. 간은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독소가 쌓이면 장내 환경까지 나빠지죠. 나쁜 세균이 번성하고 가스가 더 생기는 악순환. 이게 바로 간 건강의 신호입니다. 농사일로 바쁘시던 한 어르신은 소화 문제를 단순한 피로로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방귀가 심해져 병원을 찾으니 지방간이셨죠? 이처럼 방귀는 간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진 식사 후에 가스가 유독 심하다면 담즙 분비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거나 식욕이 없다면 간 건강을 위해 진료가 필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액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간을 거쳐 처리되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느려지고 독소가 혈액 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유해균이 번성하고 가스가 더 많이 차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어르신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무리하게 몸을 쓰셨던 터라 처음에는 소화 문제를 그저 피로 탓이라 여기셨죠. 하지만 방귀가 잦아지고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엔 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식단 조절을 해도 나아지질 않았죠.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7배나 높았습니다. 지방간이 꽤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어르신은 방귀가 간 건강을 알리는 경고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해요. 그럼 간건과 관련된 방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 유독가스가 심하다면 담즙 분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방귀가 잦으면서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고 불편하다면 꼭 간담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와 함께 입맛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과 담도 건강을 꼭 확인해 보세요. 방귀가 잦으면서 입맛까지 없다면 말이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중요한 신호입니다. 50대에서 70대 사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방간은 매우 흔한 질환이죠.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약 41%가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귀의 변화가 지방간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방귀와 함께 소화가 계속 불편하다면 단순히 음식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간 건강을 점검해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라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금주를 실천해 보세요. 6개월에서 1년이면 간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지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변비와 방귀, 장이 막히면 독이 쌓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만성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변비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8%가 장내 유해균이 많았고, 이런 분들은 대장 질환 위험도 일반인보다 2.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변비가 방귀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세균이 발효를 시작합니다.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스가 늘어나고 냄새도 고약해지죠. 배는 빵빵한데 정작 속은 계속 불편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독소가 장벽을 타고 혈액으로 흡수되는 장내 독소 유입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 왜 변비가 많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적게 마시게 되니 변이 딱딱해지죠. 둘째,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당연히 장 운동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합니다. 치아 때문에 채소를 피하다 보니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섬유질을 놓치게 되죠. 넷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진통제 같은 약들이 의외로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변비 탈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위장을 깨우고 대장을 움직이게 하는 보약입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꾸준히 챙기세요. 씹기 힘들다면 채소를 익히거나 작게 썰어 드시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뒤 화장실에 앉아보는 겁니다. 당장 변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힘을 주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장 내용물이 딱딱해지고 이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체 활동 저하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적게 움직이면 장 운동도 자연스레 느려지게 됩니다. 셋째, 바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치아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피하시다 보면 식이섬유가 부족해 변비가 쉽게 찾아옵니다. 넷째, 우리가 매일 먹는 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철분제, 진통제 같은 약들이 변비를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변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시는 겁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이 위를 자극해서 대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미, 보리, 고구마나 과일, 채소들이 좋죠. 씹기 힘들다면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작게 썰어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셋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보는 겁니다. 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장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시간에 맞춰 앉아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넷째,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힘을 주는 건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힘주기는 피하세요. 항문에 부담을 주어 치질이나 직장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분 넘게 힘을 줘도 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최소 한두 달은 꾸준히 관리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습관 교정이 방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가스도 덜 차고 배출도 훨씬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니 꼭 집중해 주세요.
방귀와 대장암, 과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전문가인 제가 짚어드릴게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방귀가 잦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방귀는 평소 드시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방귀와 함께 특정 신호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통계를 보면 대장암은 국내암 발생 3위이고 60대 이상에서 특히 흔합니다. 다행인 점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7%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완치율이 크게 떨어지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는 게 핵심이죠. 대장 안에 종양이 생기면 가스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종양이 대장 내부를 좁게 만들면서 가스가 통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정체되니 갑자기 방귀가 잦아지거나 반대로 잘 나오지 않다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하죠. 게다가 종양 주변의 비정상적인 발효 반응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5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배변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규칙적이던 분이 갑자기 변을 자주 보거나 반대로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입니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도 포함되며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로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선홍색 피든 검붉은 피든 마찬가지예요. 치질이라고 짐작해서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받으세요. 세 번째는 대변 모양의 변화입니다.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납작해졌나요? 대장 어딘가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검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아랫배 통증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복부 팽만감과 함께 통증이 있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식단이나 운동에 변화가 없는데 방귀가 잦아지면서 살이 빠진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예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손주들과도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챙기세요. 국가암검진을 통해서도 대장암 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잡히시나요? 가스가 자주 차고 아랫배 통증이 계속되거나 눌렀을 때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5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갑자기 살이 쏙 빠지기 시작했다면요. 식사량을 줄이지도 않았고 따로 운동도 안 했는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우리 몸 어딘가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부끄럽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씩씩하셔야 하니까요. 그래야 우리 손주들 곁에서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50살이 넘으셨다면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암 검진을 활용하시면 대장암 검사도 지원받아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보세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숨기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자녀들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방귀와 간 건강, 변비, 그리고 대장암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가지 주제 모두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죠.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기억해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장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비결을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장내 유익균 기르는 법부터 올바른 식단, 그리고 집에서 하는 장 마사지까지 여러분의 장을 편안하게 바꿔줄 실전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주제는 유익균 키우기입니다. 이게 바로 방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핵심 비결이거든요. 장속 세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죠. 보통 장내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나뉩니다. 건강한 분들의 장은 유익균 41%, 중간균 47%, 유해균 12% 비율을 유지하죠.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내 발효가 변하면서 가스는 늘고 냄새도 고약해집니다. 면역력은 뚝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심하면 만성질환으로 번지기도 하죠.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로운데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분석해보니 유익균 비율이 높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 건강 문제가 무려 58%나 적었습니다. 결국 장내 세균 균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유익균을 늘릴까요? 제가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전통 발효식품만큼 훌륭한 유익균 공급원은 없거든요.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된장과 청국장은 정말 최고죠. 유산균과 바실러스 나토균 같은 이로운 균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장이 튼튼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발효 음식 덕분이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약인 셈이에요. 된장찌개와 김치 한 접시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 방법은 프리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영양제 같은 거죠. 양파, 마늘, 대파,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그리고 초록빛이 남은 바나나에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식단에 자주 올리시면 장속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번성할 겁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수용성과 불용성을 고루 챙기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처럼 변해 장통과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귀리, 사과, 배, 당근이 좋죠. 유익균의 맛있는 먹이가 되어 주거든요.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대변 양을 늘려 장 운동을 돕습니다. 현미, 통밀, 브로콜리가 여기에 속하죠. 두 종류를 조화롭게 섞어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신중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감염 치료에는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유익균까지 공격하거든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꼭 필요한 기간만 드시고 다 나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제품을 챙겨 드셔서 무너진 장내 균형을 다시 맞추셔야 해요. 장내 유익균이 건강해지면 방귀 냄새도 줄고 속도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소화가 잘 되니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활력이 생기죠. 단순히 방귀 고민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방귀와 관련된 건강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가스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죠. 건강을 높이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떻게 먹느냐가 가스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는지만큼 먹는 방식도 참 중요하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방식에 따라 뱃속가스 발생량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식사 습관을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밥부터 드시지 말고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먼저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그 다음 채소류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소화도 한결 편해집니다. 장내 발효도 줄어들어 속이 훨씬 가벼워지죠.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장 불편감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실제로 당뇨 환자 대상 연구에서 장내 가스 불편감이 44%나 감소했답니다. 두 번째, 천천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은 꼭 씹어보세요. 처음엔 의식해야 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2주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천천히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이 잘게 분쇄되어야 소화 효소가 훨씬 힘을 잘 쓸 수 있거든요.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담이 줄어드니 가스 발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세 번째, 식사 중에는 말을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화하며 식사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소화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대화도 좋지만 속이 편하려면 식사 중엔 잠시 집중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면 공기를 함께 삼키게 되어 배가 더 쉽게 더부룩해지거든요. 식사는 집중해서 짧게 마치고 식후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30분은 앉아 계세요. 식후에 바로 소파에 기대면 위장 내용물이 역류하기 쉽고 소화도 더뎌집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소화엔 최고예요. 걷기 어려우시다면 의자에 바르게 앉아 상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위장의 운동을 도와 소화를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핵심이죠. 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넣으면 소화가 멈추고 장에서 발효가 시작됩니다. 배가 70% 정도 찼다는 느낌에서 숟가락을 놓아보세요. 처음엔 양이 적어 불안하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식사 후 20분만 기다려 보세요. 포만감이 충분히 올라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식사법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사 습관만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주제, 장 마사지와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장은 운동과 마사지로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복부 마사지 저와 함께 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누운 자세에서 시작해 보세요. 양손을 겹쳐 배꼽 오른쪽 아래, 즉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 살며시 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위로, 왼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줍니다. 마치 장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힘을 빼고 가볍게만 눌러주세요. 하루 3분에서 5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면 장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장이 활발해지고 가스도 시원하게 빠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장에 찬 가스를 빼는데 정말 좋습니다. 먼저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워보세요. 이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꽉 안아줍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꾹 유지했다가 천천히 놓아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며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다음은 두 무릎을 동시에 가슴으로 당겨서 꽉 안아주세요. 이 자세는 장에 쌓인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벼운 걷기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정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죠. 하루 30분. 걷기가 목표지만 처음엔 10분부터 가볍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속도면 딱 좋습니다. 걸으면서 장이 살짝씩 흔들리면 연동 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극되거든요. 특히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걸어도 소화가 잘 되고 가스가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번째는 앉아서 하는 복식 호흡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풍선처럼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배를 등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반복해 보세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긴장도 풀리니 장 건강에도 최고죠.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124분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하루 30분 걷기와 복부 마사지를 매일 병행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배변 횟수가 2.1배나 늘었고 장내가스 불편함은 61%나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매일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한 달 뒤에는 몸이 먼저 가벼워진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10번째 주제입니다. 방귀 냄새와 소리로 읽는 우리 몸의 건강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방귀는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정직한 메신저입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잘 알아두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냄새부터 볼까요? 고약한 냄새는 대부분 황성분이 포함된 가스 때문입니다. 황화수소나 메탄티올 같은 성분들인데 이게 좀 독한 냄새를 풍기죠. 주로 단백질이 장에서 분해될 때 이런 가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달걀을 드신 후에 냄새가 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똑같이 드시는데도 갑자기 냄새가 심해진다면 장내 유액균이 늘었거나 소화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냄새의 종류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달걀 썩는 듯한 냄새가 심하면 단백질 과다, 섭취나 유액균 증가를 뜻합니다. 의외로 달콤한 냄새가 날 때는 당분 분해가 잘 안 되거나 세균성 장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식 상한 듯한 퀴퀴한 냄새가 계속된다면 장내 발효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소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건 장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빈속이거나 음식물이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니까 안심하세요. 오히려 소리가 너무 안 나는 게 장 운동이 느려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리가 너무 크고 자주 들리면서 배가 아프다면요. 만약 복통이나 설사가 함께 나타난다면 장이 예민해졌거나 염증이 생겼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 소리에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아주 크다면 그만큼 가스 압력이 높다는 뜻이죠. 즉, 장 속에 가스가 많이 차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방귀가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면 장 운동이 한꺼번에 활발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냄새가 유독 심하면서 복통이나 설사, 혈변,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이니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신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장내 유익균 기르기부터 식사법, 운동과 마사지, 방귀 소리로 보는 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은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약과 방귀의 관계, 그리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할 마지막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방귀가 잦은 건 아닐까요? 이 내용은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런데 특정 약물은 장내 환경을 바꿔서 방귀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약들이 장에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항생제입니다. 감염 치료엔 꼭 필요하지만 장내 세균 균형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항생제를 드시면서 갑자기 방귀가 늘거나 설사와 복통이 생긴다면 세균 균형이 깨진 탓입니다. 이럴 땐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유산균을 함께 먹어도 될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당뇨약입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이 일부 환자분들께 복부가스나 설사,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약을 처음 시작할 때 심한 경우가 많아요. 당뇨약을 드시면서 방귀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이 약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철분 보충제입니다. 빈혈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철분제는 변비와 복부가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 중 하나입니다. 식사 중간에 드시면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철분제 양을 줄일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제산제와 위장약입니다.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산제의 마그네슘은 가스를, 알루미늄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산을 너무 강하게 억제하는 약을 오래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져 장내 발효가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진통소염제입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자주 드시는데 이 약들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약들을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꼭 필요한 약들이니까요. 다만 새로운 불편감이 생겼다면 다음 진료 때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최근 들어 변비나 복부 불편감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다음 진료 때 꼭 말씀 나누시죠. 약 종류나 용량, 복용 시간만 잘 조절해도 증상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에서 만성질환자 240명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복부가스 불편감을 호소하던 환자 중 34%가 바로 약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68%가 본인 약이 원인인지조차 몰랐다는 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주제, 즉시 병원에 가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귀와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중에 해당되는 신호가 있는지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죠. 첫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선홍색이나 검붉은색, 단 한 번이라도 혈변을 보셨다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변 표면에 피가 묻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니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혈변을 6개월 이상 방치했다가 대장암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무척 많았습니다. 혈변을 보셨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고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설사나 변비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 2주 넘게 이어진다면 꼭 검사가 필요해요.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이상 신호거든요. 셋째,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식사량이나 운동량은 그대로인데 한 달 사이 3kg 넘게 빠졌다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소화 불편감과 이런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넷째,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때입니다.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신호니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심한 복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통증 때문에 식사도 어렵고 잠까지 설친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섯째, 방귀와 함께 황달이 보일 때입니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면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니
응급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걱정하거나 병원 가기 귀찮아서 증상을 참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 재롱도 보며 웃고 자녀들도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일찍 치료받는 겁니다. 조기 발견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임을 꼭 기억하세요. 국가암 검진 서비스도 잊지 마세요.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검진이 지원됩니다. 매년 대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내시경도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비용 걱정 없이 꼭 챙겨 받으세요. 자, 이제 오늘 나눈 12가지 건강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셔야 손주들 얼굴 보며 웃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일상을 이어갈 수 있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시다면 지금 보내는 이 신호들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곧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국가암 검진 서비스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검진 지원이 되거든요. 매년 대변 자멸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근처 보건소에 바로 문의해 보세요. 비용 걱정은 접어두시고 꼭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12가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귀에 대해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신호를 읽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자, 함께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방귀는 우리 장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루 14회에서 23회 정도면 정상입니다. 갑자기 횟수가 변하면 몸의 신호로 보세요. 두 번째,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들을 짚어드렸죠.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콩류, 십자화가 채소, 글루텐과 유당이 포함된 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 섭취만 조금 조절해도 가스가 한결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과 방귀의 관계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장 운동이 느려지죠. 스트레스는 세균 균형을 깨고 급하게 먹는 습관은 공기를 많이 삼키게 합니다. 네 번째, 간이 좋지 않으면 담즙 분비가 줄어 지방 소화가 어렵고 가스가 늘어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방귀가 심해지면서 윗배가 불편하다면 꼭 간 건강을 챙기세요. 다섯 번째, 변비는 장 안에 가스를 정체시키고 독소를 다시 흡수하게 만듭니다. 수분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으로 변비를 해결하세요.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혈변이나 갑작스러운 배변 습관 변화는 주의하세요. 2주 이상 변화가 있거나 체중 감소, 복부 덩어리, 통증, 황달이 있다면요.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일곱 번째,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양파, 마늘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세요. 여덟 번째, 채소 먼저 먹기, 천천히 씹기, 식사 중 대화 줄이기,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장 환경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복부 마사지와 무릎 끌어안기,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를 추천합니다. 열 번째, 방귀의 냄새와 소리는 몸이 보내는 메신저와 같습니다. 갑자기 바뀌면 보세요. 11번째, 현재 드시는 약이 방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나 당뇨약, 철분제, 제산제, 진통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불편함이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국가암 검진인 대장암 검사를 잊지 마세요.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대변 자멸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고 자기 전에는 3분간 복부 마사지를 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는 것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장을 만듭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진료를 예약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오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국가암 검진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따뜻한 건강 선물이 될 테니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